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배가 매우 고픈 상태로 굶주려 있을 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친 장면이 나오죠. 성경 전 구절을 얘기하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구절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 사람이 먹고 산다고만 다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 필수적인 부분,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것만 다 해결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는 말에는 이거 다 포함된 거죠. 사람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걸로만 충족된다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생명력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한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기독교식의 표현을 저는 달리 표현을 하면, 사람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명 유지 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필수 조건, 그것만 있는 상태, 그것만 채워지면 사람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화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브레인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중추신경계라고 불려지는 뇌를 중심으로 진화를 쭉 거듭해 오면서 다른 생명들하고는 달리 뇌를 중심으로 이 모든 신체가 순간순간 반응하고 또 이 적응하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중앙 컨트롤 센터가 뇌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는데, 이 뇌가 세상을 바라보고 뇌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뇌 충족상, 기본적인 뇌의 필수 조건이라고 불려졌을 때의 호모 사피엔스, 특히 이제 인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종이 살아가는 데는 이 생명체 하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이것만 다 채워진다고 인간답다, 또는 내가 살아있다, 또 아주 그 사는 맛이 난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뇌는 세계를 사회적으로 바라보고 뇌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반대로 물어보면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인간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딱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잘 보세요. 우리 인간종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에 성공하면서 지금 이 온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에는
사실은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 혼자서 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의식으로 살았다면 진작에 다 멸종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 호모사피엔스 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 신체적 기능을 가지고 더 강력한 종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중추신경계, 뇌를 중심으로 진화를 했지만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더 호모사피엔스 종보다 더 강력한 힘도 또는 신체적 어떤 그 힘도 또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했어요. 그럼에도 왜 멸종을 하고 호모사피엔스 종은 왜 살아남았는가를 보면 네안데르탈인은 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집단적으로 유기체가 되는 것들을 아예 그쪽으로는 진화하지 않았고 자기 개인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냥도 혼자 하고 먹는 걸 다 혼자서 먹고 혼자서 생존에 특화되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누굴 돌볼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살면 가장 생존에 유리한 것 같아도 알고 봤더니 그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게 한 사이클, 자기 생명 하나로 끝나버리더라.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만 내가 한 대, 네 대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하면 후손을 놓고 후손을 키우고 뭐 이렇게 뭔가를 또 종족을 내 생명이라고 하는 나를 번식하고 또 이렇게 증식하는 복제와 번식이라고 하는 생명 활동이 내 대에서 끝나버리죠. 나만 잘 먹고 내가 배부르게 잘 산다고 해서 뭐 애도 안 낳고 그냥 그렇게 살면 내 대에서 다 끝나버리면 그냥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할 수밖에 없죠. 또 자식을 놓는다고 해도 자식을 케어하는데 다 내 걸 다 보살펴 주려 그러면은 얘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얘는 뭐 먹을 것도 다 챙겨줘야 되고 이러면 나는 사냥도 나가야 되고 뭐 채집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면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애도 돌보랴 동시에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없죠. 사냥 나간 사이에 또 누군가 잡아 먹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나만 가정을 꾸려서 나와 또 하나의 그 배우자만 우리 애만 잘 건사해서 되느냐. 내가 나간 사이에 또 강한 또 다른 수컷들이 와서 배우자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걱정이 돼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 남자들은 다 집단으로 사냥 나가고 여자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안에서 지켜가면서 또 수렵 채집도 좀 하고 그래 가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또 남자 중에서는 또 사냥에 재주가 없는 남자들은 또 부족을 지키는 일에 또 역할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분담을 했을 때 최상의 효율적인 그 군집체로서 뭔가 생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호모사피엔스들은 알았고 네안데르탈인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것이 자기 힘도 세고 뭐 다 능력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혼자 사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돌보고 같이 뭉쳐서 내가 누군가를 내 역할을 해줄 사람들 또 서로에게 내가 또 누군가에게 또 내 역할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관과했던 거죠. 그러면 멸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포 안에서 암세포들의 그런 그 속성이랑 비슷해요. 암세포는 무조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만 혈안이 돼서 자기 세포만 불려나가죠. 그러면 옆에 세포들하고 공생하는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숙주까지 다 죽이고 나면 자기가 다 혼자 여기 다 정복했다 싶지만 결국은 공멸하는 거죠. 암세포는 자기 대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른 세포들은 서로 유기체가 됐을 때는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더라도 다른 세포들이 증식하고 생존하는데 필요하도록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이 세포가 내가 오랫동안 내 생명이 유지된다. 나라고 하는 객체의 세포로서는 소멸할지라도 번식된 세포가 살아있는 게 곧 내가 살아있는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번식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역할이 닿으면 서슴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고 끝나도 자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인식이 유기체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이 다 유지가 되는 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의식주만 해결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집중을 했다가는 결국은 멸족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종이 이렇게 온 지구상의 최상위종으로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알고 보면 협력해서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살아남은 게 최고의 한 수였어요. 자기 신체가 약하다는 걸 아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만, 우리가 뭉쳐야만 더 다른 거대한 뭔가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유기체가 된 거예요. 집단으로 군집화가 돼서 한 몸처럼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조직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 종이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개인주의화되고, 특히 기체 시대가 되면서 더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그 큰 오산이죠.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내가 끝나는 것 같아도 내 한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걸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해서 거기 안에서 뭔가의 일정한 내가 뭔가를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나도 한 역할을 담당해서 사회 속에 내가 만든 뭔가들을 계속 사회로 내가 환원시켜주는 ATP를,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사회 구성원이라면 각각 제마다 자기의 기능들, 역할들을 사회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회 각각 구성원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각각 우리는 다 사회로부터 받기도 하고 내가 공급해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안도감과 평안함과 뭔가 내 그 행복감과 만족감들을 그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떡으로만 산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사는 건 문제없다 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모든 생명체, 이 지구상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서로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공유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모두가 다 공유결합으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이 공유결합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인과 연기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인연에 의해서 다 그물망처럼 다 인드라망 또는 양자장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전부 다 얽혀 있어요. 어떤 것 하나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국에서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쯤에 중국의 그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논을 시찰하면서 보면서, 참새들을 보면서 저거는 해로운 것들이다 라고 딱 지정을 하니까, 그 뒤로 참새 박멸 작전에 들어가서 참새들 사냥을 완전히 전 국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참새를 다 씨를 말려버렸죠. 해로운 거니까. 인간의 백해무익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새를, 해로운 것들은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아주 그 곡식도 더 풍년이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참새가 이런 그 해충들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 생태계의 한 부분의 축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참새를 다 잡아 죽이고 나니까 그 해충들이 범람하고 그러면서 농사가 완전히 그냥 대흉년을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다 사망했다.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새는 백해무익하고 저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런 것들은 죽여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 다 죽여라. 참새 다 죽이고 나니까 인간도 따라 죽더라. 공유결합의 원리예요.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런 데 이제 보면 아는 거죠. 단지 참새를 죽였을 뿐인데 참새의 먹이 사슬에 들어가 있는 메뚜기라든지 온갖 병충해들 이런 것들을 참새들이 또 잡아먹음으로써 또 그 안에 생태계가 또 돌아가면 그 하나의 먹이 사슬 축들이 또 그걸로 보존이 되는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하나 끊어지니까 다른 데가 급속도로 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 데미지가 인간에게까지 와서 대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또 엄청난 사건들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되면 되지 하고 그렇게 내 의식주 문제만 내가 집중하고 내 하나의 어떤 그 생명에 부귀영화만 나는 꿈꾸면서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시각으로 그렇게 지내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알고 보면 나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전혀 백해무익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대하고 다 잡아 죽이듯이 그냥 뭐 일회용으로 그냥 쓰고 버리고 그렇게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돌고 돌아 결국은 나한테 엄청난 데미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곧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나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나는 이것만 필요해. 내 필요한 요것만 채워지면 돼. 다시 말해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오 할 때 나는 떡만 있으면 돼. 뭐 내 의식주만 해결되면 돼 하고 당장 나하고 결합하는 나와 대상들 간에 직접 필요한 어떤 이온 결합들로만 나는 구성되는 걸로 내 생존이 나는 이게 다 최적화됐다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돼서 딱 해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내가 딱 여기서 갇혀버렸을 때 공유결합에 저기 멀리 돌고 돌아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왜 있지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그 결합들이 계속 돌고 돌아 공유결합의 유기체로 다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내가 봤을 땐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든 뭐 어떤 생물이든 그 뭐든 간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1도 관계없는 것 같아서 함부로 다 하고 다 없어져도 되겠다고 다 내가 없애버리고 그렇게 혼자 먹고 사는 데만 내가 집중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나한테는 결국 돌고 돌아 내가 직접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참 오묘한 거예요. 공유결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사회 안에 한 유기체의 한 일부로서의 내가 전체 구성원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 전체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게 없는 상태였다. 내가 아무리 봐도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알고 보면 돌고 돌아서 연결되어지는 그 무엇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것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뭔가의 결정적인 요소로 다 작용하게 되는 요인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뭐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 내 딱 당장에 필요했던 그것만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걸 넓혔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어떤 것 하나 내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없구나. 전부 다 나하고 관계 있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때 유기체 상태에서의 나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지금 호모사피엔스 종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종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한 종들이 또 결국은 내 개인주의로 변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의식으로 딱 그렇게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내가 다 죽여. 다 필요 없어. 다 짓밟아도 돼. 또 저런 것들은 나한테는 백해무익하고 하나도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야 라고 내가 돌아서서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짓밟고 침뱉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먹게 되더라. 그런 경우를 알아차릴 때 결국은 어떤 상태를 알아야 되냐면 공유결합으로 전체가 유기체가 다 결합되어 있는 나는 전체의 일부분이고 유기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고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구나. 사회 속에서의 내가 진짜 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의 나라는 존재감과 위치가 자리가 사라지면 나는 삶에 대한 의욕과 삶에 대한 존재의 가치조차도 우리가 다 그냥 놔버리게 되는 그런 허탈감과 그런 고독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내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도 사회 속에서 내가 고립돼서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자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 가슴 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그 모든 관계들이 내가 딱 느껴졌을 때, 아, 그래,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끼지. 내가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만, 아예 누구하고도 내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인터넷이니 뭐니, 아무것도 외부와 어떤 것도 나는 안 한 상태로 자폐증이 걸렸다 할 때, 그 누구도 안 만나고, 나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감의 삶의 가치와 내 삶의 행복과 나의 삶의 의미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먹고 자고 내 사는 곳이 해결됐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폐증이나 똑같은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살아갈 때 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들이 번거롭다 여기거나 이건 필요 없다고 여기지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 속에서의 나의 존재감이 정확하게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는 관계로 살아간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면 그 관계를 나는 정말 맺는 게 너무 나는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늘 마음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늘 나는 어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관계 맺는 게 나는 너무 힘들고 가장 싫어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안 맺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특히나 관계의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호소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계 맺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식주 문제가 채워져도 근본적인 욕구,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관계에서 내 생명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숨통을 좀 트일 만한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힘들다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 바깥에 문만 열고 나갔다면 그 누군가들은 다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뭔가 난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나는 말 한마디도 난 누구한테 건넬 만큼의 어떤 그런 모든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자, 뇌는 사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적으로 내가 존재해야만 뇌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뇌는 실제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보는 게 두 번째 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관계를 맺는 게 정말 힘들다. 나하고의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힘들다면 나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게 힘든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물리적으로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힘들어진다 했을 때 그런 물리적 실체의 어떤 대상들을 내가 직접 만나지 말고 제일 첫 발자국에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첫 번째 원리가 내 속에 내가 뇌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실제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나 현실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나라고 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누군가를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나를 하나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자폐증이 걸려 있어도 내가 나를 만들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하고 대화는 다 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하고의 관계를. 사회 속에서의 관계가 제일 핵심이 나하고의 관계를 맺음의 시작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혼자만 있다 할 때는 누구하고 얘기할 대상도 없고 나는 혼자 있다 할 때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고립감을 느끼지만 내가 나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내 상대가 또 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져서 나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게 둘 사이가 사회적 관계로 형성이 돼요. 놀라워요. 이거는 내가 나를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불러내서 얘기하는 게 그 정신병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자 나와 하는 대화가 사회적 관계 맺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게 대상이 없으면 자아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자아가 혼자 늘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아감을 느끼잖아요. 나라는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있다는 얘기는 나라는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거울처럼 비춰지는 나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내가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관측하지 않으면 관측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듯이 관측 대상이 없을 때는 관찰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뭔가 자폐증이다, 나는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 나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 모든 나들이 관찰자로서 이미 관측 대상을 또 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 둘 사이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나와 또 내가 보고 있는 내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게 분명히 이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아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하고의 관계 맺음으로 내가 나하고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가 경멸하거나 아주 못난 놈처럼 보이거나 아주 매력이 없어 보이거나 정말 얘는 그냥 죽이고 싶도록 밉다거나 이렇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 어떤 시선을 가진 내가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때까지 나는 나를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얘 하나가 꼴보기도 싫은 애가 하나를 늘 나는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런 애가 하나 있다 쳐보자고요. 보고 있는 나는 얘가 꼴보기 싫은 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의 관계 맺은 얘는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애는 어떤 애일까? 상상 속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싶은 내가 또 하나 있으면 나는 이런 애야 라고 하나를 또 만들어내면 얘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또 반대 입장에서 얘가 웅크리고 있는 애가 나라고 내가 상정했을 때는 보고 있는 내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보고 있는 애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나를 내가 다시 하나 만들어내면 내가 뭘 하고 있어도 다 예뻐 보이고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나는 너한테 사랑스럽다라고 느껴질 만한 나의 시선의 온도를 가진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어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눈으로 봐주는 나를 내가 한번
그 느껴가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경멸하고 나를 싫어하는 나는 그건 너하고는 사이가 넌 가. 너는 나하고 안 놀고 싶고 너는 나를 싫어하니까 너하고는 얘기 안 하려고 걔를 쫓아 보내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나를 늘 잘 챙겨주고 지키고 보살피고 만들고 가꾸고 나를 늘 함께 해주려고 하는 내가 나는 네 편이야. 괜찮아. 아무하고도 안 놀아도 나는 너하고만 놀아줄 거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네가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라는 그 여러분의 노래 가사처럼 이런 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나를 내가 느끼면 이런 나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그 갇혀 있는 나, 외로워하고 있는 나,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이 그렇게 봐주는 그렇게 따뜻한 시선의 온도로 봐주고 있는 나에게 얘기를 걸어줄 때 사회 속에서의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의 내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안정감, 편안함, 그 평강을 느끼면서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안에서 사회화된, 그러니까 육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는 내가 하나 그때 비로소 딱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내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여기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사랑을 가득 받은 이 자아와 보고 있는 나 사이에 하나의 전체 보는 온도가 어느 정도 사랑이 충만해질 만큼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누구를 만나러 가고자 할 때 그게 그래 괜찮아 너 지금 멋져 하는 응원을 받아서 비로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생겨요. 내가 나를 응원해 주는 게 그때 뒷받침이 될 때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사회 속 관계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관계들로 맺어질 때 내 당당함,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게 서서히 피어오를 때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뒤에서 다 백업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갔다 오면 돼.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미소 한번 지어줘봐. 그래 가면서 관계를 맺어봐 하고 관계 맺음에 대해서 근원의 나, 나의 내가 내 그 중력이라고 하는 나의 근본적인 핵화가 딱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어딜 나가도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나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가서 휘둘리지 않은데 그 기본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눈빛을 보내도 내가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 내 중력이, 내 중심이 잡혀 있게 돼요. 그러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내 페이스대로, 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이럴 때 그 한마디 예민하게 또 내가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 당당함으로 주고받는 그 관계들이 서서히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상대하고 나 사이에 공감되는 공명의 어떤 그 연결점들이 비로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상대도 나에게 마음이 열려서 다가오는 그런 그 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에너지를 보내야 상대도 그 에너지에 맞는 사람들이 결합이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리를 좀 이해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그 만족감과 평안함과 성취감과 행복감을 여기서 다 느끼는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음을 내가 시작해 봐야겠다. 사회 속에서의 관계 맺음의 첫 발자국은 나와의 관계구나. 나와의 관계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관계로 언제나 내 편이 한 명 있다라는 느낌의 나와의 그 사이가, 끈끈한 사이가 하나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의 내가, 이런 형체의 내가 하나가 신분이 만들어져요. 그럼 누굴 만나도 그 사회 속에서 이 당당함의 이 신분으로 누굴 만나도 만나러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나는 그 누구의 보는 시선마다 나는 늘 바뀌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실망 안 하려고 또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관계로 살아가는데 그 관계 맺음이 정말 중요한데, 나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관계 맺음이 싫다고 했을 때는 나하고의 관계 맺음만이라도 잘 맺어 놓으면 나하고의 관계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질 만한 사랑이 넘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럼으로써 내 향기와 내 빛깔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또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한테 친근하게 내 에너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오기 시작한다. 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내 핵이, 나의 중력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내가 나만의 고유 빛깔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화가 확산되면서 나하고 맞는 빛깔의 사람들을 그때부터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관계 맺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기와의 관계 맺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